all eyes on crypto as investors await the Bitcoin halving, where the cryptocurrency's future supply is cut in half. This will be the fourth time Bitcoin has gone through this process, but the setup this time is different. For more, let's bring in Kraken CEO Dave Ripley. 드디어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한국 시간으로 4월 20일 오전 9시 9분경 실행됐습니다. 반감기는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도 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감기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 반감기로 인해서 앞으로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한국 시간으로 4월 20일 오전 9시 9분경에 실행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반감기인데요. 반감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채굴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 시점을 말합니다. 신규 공급량이 절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반감기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84만 번째 블록부터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이 3위 비트코인 채굴풀인 이 비아 BTC가 이번에 84만 번째 블록을 채굴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남게 되었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에 한 번 정도 적용이 됩니다. 이번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 보상은 기존 6.25 BTC에서 3.125 BTC로 줄었는데요. 이 첫 채굴 보상은 50 BTC에서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네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3.125 BTC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는 현재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 반감기가 지난 이후로 가격이 상승하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규 공급량 감소가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요, 일정 기간이 걸려 왔는데요. 앞선 반감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짧게는 2달이고요. 길게는 한 5달 정도 횡보하는 기간을 겪었고요. 이후에 이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ETF가 승인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비트코인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그 대형 호재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ETF 승인과 맞물려서 반감기 효과가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었고, 그래서 효과가 좀 적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2차 반감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약 3달간 가격이 이제 횡보를 했고요. 2016년 10월부터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에 이 100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2020년 5월에 3차 반감기가 있을 때는 약 2달간 가격이 횡보를 했습니다. 이후에 3달간 10%가 상승을 했고요. 2020년 10월부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1만 달러에서 2021년 4월에는 6만 3천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월 20일부터 4차 반감기가 드디어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또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이 비트코인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인물은요, 이 크라켄의 CEO인 데이비드 리플리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인물인데요.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 나와서 이 반감기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자들이 계속해서 리플리에게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리플리가 강조하는 것은요, 이 절대적인 비트코인 공급량이 2100만 개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계속해서 신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수요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많은 돈을 가진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가격은 더욱더 안정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리플리가 말하는 것은 이 보유자가 많아질수록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죠. 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변동성은 점점 더 이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로 이 변동성이 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 완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가격이 안정적이 되고 자산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새로운 자산으로서 편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물 자산들이 이제는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래가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작품이나 미술품 같은 것은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이 시장에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이용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개인들이 이러한 새로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고, 그것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가장 이 암호화폐 시대에 안전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를 보게 되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약 13억 달러 규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1.76조 원 어치인데요. 기존 추정치보다 큰 규모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68개 지갑에 7억 7,100만 달러, 한화 약 1조 19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스페이스X는 28개 지갑에 5억 5,500만 달러, 한화 약 7,336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이 거래 내역과 재무제표 등을 비교해서 이 비트코인의 보유 규모를 산출한 것인데요. 테슬라는 지난 2021년 1월에 10억 달러, 하나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후에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비트코인을 매각을 했는데요. 2021년 1분기에는 2억 7,200만 달러, 약 3,6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처분을 했고요. 이듬해 2분기에는 9억 3,600만 달러, 하나 약 1조 2,407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는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면서 테슬라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증가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이후에 비트코인 채굴이 이제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는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 결제는요, 2달 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1년에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공개를 했지만 자세한 보유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2년 5월에 암호화폐 침체가 왔을 때 이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 투자에 타격을 입어서 총 3억 7,300만 달러, 하나 약 5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해서 스페이스X의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을 추산해 보면 약 5억 5,500만 달러, 하나 약 7,336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요, 이 재정 상태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현재 1억 3,200만 달러, 하나 약 1,749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는 4억 5,500만 달러, 하나 약 6천억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비트코인을 합산하게 되면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면서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 보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올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새로 승인된 미국 현물 ETF의 이 성공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4월 반감기가 향후에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증가해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이 평가액을 장부상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회계 규정이 바뀌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해보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 덕분에 수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슬라의 수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다음 단계의 큰 도약을 위해서 10%에 달하는 직원들을 이제 구조조정하기로 했었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순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파월의 발언으로 금리 인하가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고금리를 경제가 이겨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높은 가격 때문에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았던 소유자들도 이제 할인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되면 상당히 이 테슬라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에 공개하기로 했던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어젠다가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또 한 번 상승의 모멘텀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록이 이 테슬라 전기차와 함께 결합하게 된다면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자연어를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가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선보이고 있는 많은 부분을 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이러한 기술들이 결합하게 된다면 테슬라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FSD는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시키게 되는 혁신적인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많은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는 떨어지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장이 인식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장기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